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투머치팍의 가치투자 종목 탑5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일 오늘도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보시죠. 최근에 투머치팍이 꾸준하게 지켜봐왔던 가치투자 종목들이 드디어 오늘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떠한 포인트에서 이 주식들이 상승을 하였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가치투자 탑5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과 함께 오늘의 뉴스들 준비하였는데요. 공정위 하이마트 과징금 소식과 현대차의 베스트셀링카, 화이자 소식, 또 바이든 미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 고병원성 AI 확진 소식과 함께 외국인의 은행주를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 수산업에 뛰어든 SK와 주요 공시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섬유의복 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현대제철, 앞타모사이언스, 효성화학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한네트, 투비소프트, 참 좋은 여행, SJ솔루션즈를 준비하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일테크노스와 우리바이오, SGA, 서현이와 정치테마 관련되어 있죠. 키네마스터가 큰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신풍제약도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 쪽에서 효성화학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국정보인증, 어제 예상대로 공인인증 폐지 관련 수혜주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 페이지에 투머치팍의 가치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일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종목들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중에 가장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탑5를 뽑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치투자 아이디어 목록에 제가 가치투자 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올라오는 걸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디바이스 ENG인데요. 모든 레포트에서 비메모리 관련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 바로 저평가 가치주가 오늘 드디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11월 24일 정도에 삼성전자와 26억 3,500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반도체주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큰 흐름이 돌아오니까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정말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방송에서도 인텍플럭스와 함께 디바이스 ENG를 추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의 신규 수주 가능성까지 기대되면서 목표가 35,000원을 제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풉 세정장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2020년도 OLED 중국 세정장비 매출이 증가하고 제품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그런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동종업계 대비 최고의 저평가를 받은 만큼 제가 10월 정도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만 해도 시가총액은 한 1,600억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2,500억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다. 이런 측면에서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셔도 정말 오랫동안 행보를 하였지만요. 결국 그 실적을 인정받는 그런 가치주의 흐름의 자리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으로 기업의 가치가 상승되고 있으니까요. 지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 영업이익 약 400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109억 원, 163억 원에서 작년에 44억이 됐다가 올해 거의 10배를 점프를 뛰면서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2,589억이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목표 주가 4만원까지는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셈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SSD 전환기의 수혜주로 주목이 될 것이라는 쪽으로 내용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빠른 4세대 SSD가 출시된 데 이어서 2023년에는 5세대 SSD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곳에 가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네오셈의 투자 포인트가 거기에 있고요. 예전에 한번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에 나왔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목표 주가는 4,600원을 제시하는 리포트가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보셔도 크게 떨어지는 주가 몇 주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크게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흑자의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LNK 바이오이죠. 목표는 2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전문 기업으로서 익스펜더블 케이지에 FDA 승인을 한 그런 인공 관절까지 신사업을 펼치고 있는 LNK 바이오를 좋게 보고 있고요. 가치 투자 아이디어 영상 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K 바이오는 어제와 오늘 정말 큰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나이백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먹는 경구용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의 최적화 개발을 위해서 영국에 있는 인트렉트 파마와 공동 연구 계약을 오늘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얀센, 머크사 등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대외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당연히 내년도에는 임상 1상에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항체 등을 경구형 치료제로 개발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펩타이드 기반 후보 물질이 IBD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은 세계 최초이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최근에 기간의 흐름이 완전히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몇 년간의 행보 끝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대세 흐름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목표 주가는 5만원으로 현재 시가총액 3천억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은 시가총액 1조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이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현대차와 함께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업 확장과 함께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실적 개선에 중심을 잡고 있는 만도가 역시 가장 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 시점에 맞춰서 계속해서 중국과 북미 지역의 매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도 정말 꾸준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쪽으로 약간 더 쏠리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는 오늘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지만 컨택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상대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수혜주가 급등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말씀드렸는데요. 아침부터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의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주목해 볼 관련된 섹터는 생체 인증 관련주로서 슈프리마 ID, 슈프리마 HQ가 있는데요. 이쪽의 흐름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쪽에서 지속적인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지수를 이쪽에다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항공주와 여행주, 조선, 화학, 자동차, 계속해서 반도체 4분기에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여행주가 좋은 흐름을 나오면서 앞으로는 하나투어, 컴투스, 넵튠, 키네마스터, 현대백화점, 효성화학, 만도까지 오늘 시점에서 좋게 바라보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역시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상승 테마는 키오스크, 터치 패널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큰 상승이 있었고요. 반도체 대표주라든지 여행 관련주, 모바일 솔루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중심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핀테크 관련 등 이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인증 방법에 대한 그런 수혜 테마를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테마로는 PCB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라오지 못했던 아모그린텍이라든지 자비스, 액트, 인터플렉스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8%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0.9%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대형주가 좀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을 좋은 쪽으로만 전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계속해서 호재가 널렸다는 측면에서 코스피가 이틀 연속 최고치에 도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원에서 조금 모자란 가격으로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곧 7만 전자가 눈앞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 부양책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 뉴욕 3대 지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전체적인 내년 반도체 업황까지 개선이 될 전망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반도체 업황에 더 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풍제약도 오랜만에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한국정보인증과 엔투텍, MS오토텍, 보령제약 자비수 순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많은 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 파견 종업원에게 약 5조 5천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 제품을 팔게 하면서 이 부분이 걸려서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오늘 대규모 유통업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100만 대 1000병 EV 전용 플랫폼을 최초 공개했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100만 시대를 향해서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GMP 디스커버리 발표 행사를 갖고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4년간의 개발 끝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이 세단과 함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은 상용차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3위 도전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런 쪽에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 그랜저가 올해 베스트셀링카를 예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그멘트별 왕자 모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장에서는 국민차 소나타가 자존심을 좀 구겼다고 하고요. 경차 시장에서는 전통의 양강구도가 깨질 수가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올해 베스트셀링카를 살펴보시면요. 그랜저가 단연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포터가 2등, K5가 3등, 아반떼가 4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와 동생인 K5의 처지가 엇갈린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K5에게 중형 세단 대표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쉐보레 말리부와 르노 삼성 SM6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신차 출시가 이어진 SUV 시장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모델이 경쟁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서는 셀토스가 왕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르노 삼성 XM3의 추격이 또 매서운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M3의 뒤를 잇는 코나와 쌍용차의 티볼리,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가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의 눈치 보기가 한창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 거래대금은 약 3천조, 전체 증시 거래대금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 비중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공매도 시장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내용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공매도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식 공매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쌍방향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별개의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단지 하락장의 주범이 아닌 글로벌 투자기법이라는 그런 측면과 또 일부 외국계 기관을 중심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 공매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상충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같이 한번 변화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는 바로 철회 안 할 것이다. 대중의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와의 전화에서 인터뷰에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나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의 25% 관세를 부과한 조처를 철회하는 데 즉각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대국발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무역 전쟁을 벌인 뒤에 1월에는 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과 기반 시설, 교육 분야 쪽에 정부 주도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최우선으로 투자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바이든 쪽이 중국과 필사적으로 싸울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중 무역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에 대한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7일부터 영국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영국은 현재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는 인구 2천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고 영국 전체 인구는 6,600만 명이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가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이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임상 3상에서 95% 예방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섭씨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유통망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 동안 AI 고병원성 확진에 따른 그런 이슈가 큰데요. 5개 권역으로 일시 이동 중지를 선언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이 퍼지고 있는데요. 경북을 비롯한 5개 권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K락 같은 경우에는요, 74억 원 규모의 토지 건물을 취득했고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피로회복 조성물에 국내 특허를 취득했고요, 블러썸 MNC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M&A를 결정하게 됐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여의도로 변경하면서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주에 대한 질주 계속된다.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 1502대 1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크래프톤 상승세가 지속되는 만큼 관련주들의 상승도 뜨거운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교육 시장에 진출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이슈로 나왔습니다. 반면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까지 은행주가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내년도 금리 상승 때는 이익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주를 주목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꾸준히 매수를 하였는데요. 신한지주가 가장 순매수 규모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까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2018년도 대비 2020년 은행업 중에 순이익은 10% 증가했지만 은행업 지수는 34% 하락하고 있는 만큼 아직도 저평가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가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SK가 수소사업 추진단을 꾸려서 수소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을 하였는데요. SK 주가는 오늘 7% 올라서 23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등 관계사 전문 인력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소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수소의 생산과 유통 공급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28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SK에너지의 주유소와 화물운송 트럭 휴게소 등 그린 에너지 서비스 허브로 활용해서 차량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수소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투자, 글로벌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서 수소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으로 큰 포부가 나왔고요. 앞으로 4조 3천억에 달하는 투자 지분 가치와 SKENS 실적 개선 전망까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크다는 쪽으로 좋은 예측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신한주주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OCI를 좀 크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최근의 전고점에 도달하면서 앞으로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기와 포스코케미칼을 많이 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도 다시 한번 최근의 전고점에 도달하면서 좋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과 하나투어, LG생활건강과 같은 컨택트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유니캐스트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지대라든지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은행주 중심을 담고 있고 한미약품과 LS를 꾸준히 담는 모습, 현대오토에버도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동훈 아나텍을 많이 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같이 주성 엔지니어를 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키네마스터와 넵튠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유진테크와 TSE, 제우스, KG 이니시스, 모트렉스, 올릭스를 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ENG와 LNK 바이오, 모두 투어를 포함해서 E&D의 아모그린텍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인데요. 섬유의복업 쪽에 그런 섹터에 대한 분석이 나왔고요. 글로벌 소비 회복이 다시 한번 도래하게 된다면 한국 의류와 신발 기업들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국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오히려 좋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 탑픽으로는 휠라홀딩스와 함께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5만 7천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글로벌 브랜드로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내용과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2만원으로 탈중국을 하고 있고 글로벌 밴드의 통폐합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가에 투자하는 그런 흐름 측면에서 현대제철이 최근에 칩에서도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동사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992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 당사 추정치가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전 세계 주요 지역에 철강 가격이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동사 실적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는 그런 점에서 최근 주가 수준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다. 평가에 도달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저수익 사업부 구조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목표 주가 4만 1,000원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철강 관련된 수혜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바이오 제약주인데요. 셀렉스 기술로 분리된 단일 가당 핵산 물질을 앞타머라고 하고 있고요. 염기 서열에 따라서 일종의 화학 항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폐암 조기 진단 키트 쪽에서 인증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이 매출 본격화를 전망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는 올해 중 수출입 품목 허가에 신청 예정돼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뇨 치료제라든지 간암 치료제 등 21년 3분기에 임상 시작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진단 사업 및 혁신 신약이 파이프라인 현황에 따라서 꾸준하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앞타머 시장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추후 항암제 및 CNS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좋은 기업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화학인데요. PP 업황 강세 대표 수혜주로 오늘 정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효성 TNC를 비롯하여 이런 석유화학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견고한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 측면에서 좋은 쪽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주요 시장인 중국이 수급 타이트를 반영하여 재고량 감소가 발생하고 있고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원재료인 프로필렌 가격이라든지 운송 비용 상승되는 부분이 제품 가격을 동시에 밀어 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높은 마진율도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은 1842억 원으로 올해 대비 161%나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요. 이에 따른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특히 내년이 더 좋아지는 흐름에서 목표 주가 20만 원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전자화폐 관련해서 한네트가 거래량이 좀 줄긴 했지만 상승폭을 그리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터질 경우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양쪽 거래가 다 들어온 상황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질 경우 급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 대장주로 나가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J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내일과 모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실적에 기반한 가치주들은 언젠가 인정을 받는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날이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국가 정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종목들은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확 나타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